네, 안녕하십니까. 가천의대 길병원 박국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원래 저는 나비 넥타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운도 이 치렁치렁한 긴 가운보다는 이런 양복 가운을 이제 오래전부터 입고 다녔는데,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드시죠.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한 환자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 저 환자 회진을 하거나 중환자실에서 뭐 진료를 하거나 소독을 하거나 환자를 만지거나 하고 다른 환자를 또 만지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감염을 막아야 될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가 감염을 막는 게 아니고 감염을 전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렁치렁한 넥타이, 긴 넥타이라든지 또 가운도 이렇게 긴 것을 입고 다니다 보면은 그 가운이 침대에 묻고 환자에게 이렇게 감염이 돼서 다른 환자에게 또 전염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다고 또 이게 넥타이를 안 매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양복 가운을 입고 다니는데 병원마다 어떤 병원에서는 또 긴 가운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또 이렇게 짧은 뭐 세브란스 같은 데가 이렇게 짧은 가운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입고 그런데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도 조금은 더 복장에 또 손 씻기는 뭐 물론이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심장병 강의로 여덟 번째입니다. 이전에 심장병, 심근경색증, 급성심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심장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왜 무서우면 가슴이 두근거릴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심장병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심장병의 일반적인 증세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문적인 증세 중에서도 뭐 전문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증세로는 보통 심장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죠.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통증으로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요. 대표적인 증세가 심장에 네 개의 판막이 있는데 그 네 개의 판막 중에서 특히 승모판막, 대동맥 판막 이런 부전증 또는 협착증이 되면은 숨이 찬 호흡곤란 증세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세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증세 외에 가장 흔한 증세는 뭘까? 심장병의 가장 흔한 증세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무슨 통계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심장병의 증세는 아마 두근두근 거린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장병의 무게가 얼마냐 할 때 우스갯소리로 내근이다. 왜냐하면 심장병은 두근두근 거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심장병이 두근두근 나는 놀래는 뭐 남이 욕만 해도 두근거린다 무서운 데 가면 두근거린다 화만 나면 두근거린다 또 술을 먹어도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두근거린다 뭐 이렇게 언덕을 오를 때도 두근거린다 이런 두근거리는 증세가 아마 가장 흔한 증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무서운 데 가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또 술을 먹으면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릴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심장은 이제 폐, 허파하고 심장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흉골과 늑골에 의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늑골과 늑골 사이에는 또 연골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심장이. 그리고 심장은 또 심낭에 의해서 쌓여 있는데 그 심낭을 제거한 심장의 그림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고 양측에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사실 위치가 횡격막이 있고 이게 이제 복부, 위, 간, 대장이 있죠. 그리고 가슴에는 이제 폐, 심장, 또 심장에서 나가는 주요 혈관들, 다시 또 심장으로 들어오는 주요 정맥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심장이 보통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왼쪽이 맞습니다. 약간 중앙에서 왼쪽으로 쳐져 있지만 사실은 심장은 거의 흉골 아래 중앙에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왼쪽을 누르는 게 아니고 흉골 아래 중앙에 흉골의 아래쪽 3분의 1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심장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장은 이제 일생 동안 영원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면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영원히 뛰는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심장이 죽을 때까지 잠잘 때나 운동할 때나 일정하게 뛰는 게 아니죠. 심장은 잠잘 때는 어떻게 느리게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할 때는 빠르게 이렇게 뛰는데 왜 그러면은 무엇이 그렇게 느리게 뛰고 빠르게 뛰는 거를 조절을 할까? 그게 이제 오늘 강의에 말하자면 전문적인 핵심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공동묘지 사진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망우리나 이런 데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밤에 초승달이나 금음달일 때 이 공동묘지를 혼자 걸어갈 때 어떻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거리죠. 그리고 또 등에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오줌을 저리게 되고 또 눈동자가 커지고 이런 증세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누가 뭐 시키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서운 괴기 영화를 볼 때나 이렇게 귀신을 본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되면은 또 그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와는 반대로 아주 평화스러운 상황, 이런 목가적인 상황에 내가 휴가를 떠나서 어디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다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해변가를 산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가 없죠. 등에 식은땀이 날 필요도 없죠. 또 눈동자가 커질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개슴츠레해지고 맥박은 느려지고 편안해지고 식욕이 또 땡기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상황에 수시로 접하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사슴이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목가적인 그런 상황에 그런 아주 안정적이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반대로 이 치타가 이 사슴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럴 때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빨리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서 도망쳐야 되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심장의 맥박이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자세 이런 두 가지 상황이 평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자율신경계는 우리 말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영어로는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라고 그러고요. 부교감신경은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어서 12개의 시신경부터 시작해서 뇌신경이 있고 또 척추신경이 있죠. 그리고 말초신경에 이제 내가 팔을 든다. 또 목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 하는 수익은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내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그 자율신경계가 지금 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감신경은 아까 호랑이 이 치타에게 이 쫓기는 그런 사슴 이 긴급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fight or flight 그런
상황을 조절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내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또 휴가지에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를 조절하는 그런 부교감 신경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이 두 가지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잠을 잘 때나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도망갈 때나 맥박이 똑같이 뛴다든지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면 할 수가 없죠. 우리 말이 사슴이 풀을 뜯고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식욕이 없어지고 다리의 근육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눈동자가 열리면서 도망을 찾아서 빨리 도망을 가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심장의 혈류를 가지고 풀도 뜯어먹고 소변도 만들고 소화도 시키면서 다리의 근육에 혈류를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거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모든 식욕이 없어지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심장의 혈류를 가지고 심박출량을 가지고 이렇게 fight or flight를 대비를 하는, 인간도 이제 그런 상황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내가 잘 때 맥박을 느리게 뛰어야 되겠다, 호흡을 느리게 해야 되겠다, 또 뭐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가서 누워 있을 때 식욕이 돋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맥박도 심장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잠을 잘 때는 느리게 뛰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빨리 뛰고, 또 놀랄 때는 두근거리고 이렇게 맥박이 빨리 뛰는 그런 어떤 인체의 바이오 센서,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이렇게 교차돼서 서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하게 발달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둔하고 긴급한 상황이 돼도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놀래거나 조금만 화가 나거나 조금만 운동을 해도 맥박이 빨리 반응을 하는 그런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교감신경의 빨간 전투적인 자세를 취할 때 파이트와 플라이트의 상황인데, 자, 우리 장기가 이런 교감, 부교감 신경에 민감하게 다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신경,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그 교감 신경의 위치, 부교감 신경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척추고 뇌신경인데 척추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서 부교감 신경이, 주로 가운데에서 교감 신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가젤이 취타를 만나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풀을 뜯고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동자가 크게 열립니다.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맥박은 도망을 가야 되니까, 혈류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식욕은, 장으로 가는 모든 혈류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롭게 소화기관에 소화즙을 내고 소화시킬 여유가 없죠. 또 방광은 수축을 해서 남아있는 오줌은 배출을 하고, 그래서 오줌을 절인다고 그러죠. 너무 놀래면은 사람이 오줌을 절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관은 부교감 신경 때는 그 반대로 다 열리고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고, 또 이제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닫히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닫히게 돼요. 먹을 때 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도망갈 때는 뇌 혈류, 근육으로 가는 모든 혈류를 심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교감신경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타가, 가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상황과 또 치타를 만났을 때 도망갈 때 상황은 똑같은 심장의 혈류를 가지고, 혈액량을 가지고 어떨 때는 뇌로 보내고 근육으로 보내고, 또 어쩔 때는 반대로 뇌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장이나 또 소변을 만들고 간에 노폐물을 만드는데 쓰고, 그래서 이거는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평소에 평화로운 시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역할이고, 긴급한 상황에 내가 생존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교감신경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역할 중에 이 아주 대표적인 증세가 심장에서
맥박을 빨리 뛰게 하는 두근거림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예민한 사람은 맥박이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꼭 심장이 나빠서도 맥박이 쉽게 빈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부정맥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심장병에 의해서,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교감신경이 좀 더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 소위 말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의 심장의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서 더 두근거림이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근거림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꼭 심장이 나쁘다가 아니라 더 심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심장병이 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초음파를 해보거나 심장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질병에 의해서 정말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교감, 부교감 신경의 가장 예민한 기관이, 물론 눈동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교감, 부교감에 의해서 관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것이 심장하고 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장이 또 심장처럼 교감신경에 예민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화가 난다든지 또 무섭다든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장으로 가는 혈류는 차단이 되고 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화가 났는데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화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질 않죠. 그런데 억지로 밥을 먹이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위장병이 걸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화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위키디피아에 있는 화병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화병은 한국의 이 신체 증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화는 불화고, 앵그리, 화가 났다, 이런 병은 그야말로 디지즈, 신드롬, 질병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울화병이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참고 하다가 이런 울화병이 생겼는데, 이 울화병 중에 하나, 증상 중에 하나가 요 밑에 보면은 아주 화가 몸에 쌓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제가 말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쌓이고 쌓여서 그 중에 화병이라는 아주 종합적인 한국 사람이 갖는 독특한 그런 질병으로 된다 하는 것도 위키피디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질병에 의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의 증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심장이고 또 하나는 대장, 소장, 위장으로 대표되는 장관 계통이란 말이죠. 이런 위장관 계통 또 심장 계통,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예민한 자율신경계 장기인데, 그게 화병으로도 나타나고 또 실제로 심장병이 있어서 두근거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이 이번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과 장이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심장병의 가장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흔한 증세로는 두근거림이 가장 흔하다. 그리고 이런 두근거림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교감신경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두근거림이 쉽게 또 빨리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